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미디어 어피티의 대표 박진영입니다. 제가 이 얘기 나오면은 진짜 2박 3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분들 음료수 사가고 좀 빵 조각 이게 디저트 좀 사가고 하면은 물론 자산이 아직 적긴 해요. 우리가 내 돈인데요. 어피티하게 당당하게. 네, 이어서 그러면 또 다른 또 준비되어 있는 주제로 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기사를 봤는데 욜로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요노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 그래서 혹시 요노 아세요? 요노 몰라요. 에이, 왜 몰라요? 아, 요노가 네. 말씀해주신 거를 이제 예전에 듣고 찾아봤는데 이제 요노라는 것 자체는 만들어진 단어는 맞지만 어떤 현상을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좀 알뜰하게 안 쓰고 욜로에 완전 반대되는 음, 그쵸 그런 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사람도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 나의 어떤 색깔을 카멜레온인가요? 색깔 아, 네, 바꾸는 친구? 카멜레온, 네. 그런 것처럼 계속 바꿔요.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는데 지금은 22년 말부터 저는 좀 느꼈고 요즘은 더 짙게 느껴지는 게 불황의 그림자. 음, 뭔가 나만 힘든가? 하다가 나중에 너도 힘들구나. 나중에 통계로도 나와. 그래서 불황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또 2030 분들은 전체의 생애 주기 나이 20대, 30대, 뭐 50대, 60대 생애 주기에서 소득이 제일 적을 때거든요. 적은데 특히 이제 독립한 분들 주거비도 그렇고 뭐 전세 대출 받았으면 그 이자도 그렇고 이자 부담에 고물가, 물가도 비싸고 안 그래도 얇아진 지갑을 더 줄어들게 만들어서 월급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고 먹고 삶이라 함은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걸 다 배제하고 숨 쉬는 그 정말 고정비 있잖아요. 살아 있기 위한 비용들, 최소한의 식비, 대중교통비, 그리고 뭐 특히 식비가 좀 크죠. 뭐 주거비 등등 이런 비용들이 커지니까 그 외에 소비성 지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어쨌든 이게 여러모로 좀 팍팍해진 환경이 다들 돈 쓰는 분위기가 아닌 거야.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데 뭐 지키자, 지갑 지켜 이런 모드들이 좀 있다.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요노, 요노. 네. 발음도 힘들어. 요노, 그쵸. 네, 근데 현상인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이게 돈을 저희가 머니로그로 고민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돈 관련된 음, 고민.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돈을 엄청 아껴 쓰고 한 달에 막 40만 원 쓰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은 고민이 이거예요. 돈을 너무 아껴 쓰느라고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아, 이게 맞을까요? 근데 그게 맞겠어요? 당연히 이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만족도가 너무 낮은 거잖아요. 음, 돈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예산 내에서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쓸 레터 뭐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이 요노와 같은 현상과 맥락이 결이 같아요. 맥이 같아요.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음. 이제 더 잘 쓰는 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잘 쓸 레터를 보면 좋다. 구독하세요. 네. 이게 이제 요노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를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음, 또 요 근래에 조금 더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또 연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음, 그 부분에서도 이제 누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또 이제 뉴스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대한 좀 네, 얘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 주제는 저도 준비하고 좀 찾아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2030 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특정 세대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30이 그냥 다 뒤집어 쓰지 않고 좀 더 이기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장해야 된다라는 음,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좀 레터라든지 유튜브에 집어 넣게 되면 사실 균형이 있는 전달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금개혁, 저는 인구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고 이미 사실 연간 출생아 수 20만 명에 음, 우리가 나중에 은퇴할 나이대가 되면은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우리 떠받쳐야 되는데 누가 봐도 말이 안 음. 되잖아요. 우리 60만 명 정도 수능 볼 때 한 60만 명 정도 되셨잖아요. 맞죠. 물론 재수생도 포함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 반 한 반에 막 한 학년에 열 몇 반 있고 지금 초등학교 없어지고 전혀 이렇게 달라진 인구 구조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내해야 될 좀 나눠야 될 부담은 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요 주제는 제가 어떤 주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관심 갖고 2030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안을 그냥 지켜보기만 있고 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애둘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금 얘기가 나오는 건 주로 이제 공적 연금에 음.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도 우리나라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일자리에서 정년 마치고 어떡하지? 모아놓은 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바뀌어서 내가 지금 팔 수도 없고 내가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으로 그 자영업자 하시거나 이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도 나중에 정년 이후에 경제적 정년은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은 커지면서 이 크로스가 되는 것 같아요. 2050까지는 보통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요. 근데 이 정년 이후에는 경제적 정년을 맞이하고 나면 소득보다 지출이 커져요. 근데 이 시기에 또 아파. 몸도 막 체력이 잘 안 돼. 지출이 일자리도 더 잘 커질 없어. 수밖에 없나. 그쵸. 네. 지출은 커지고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한창 돈을 벌 수 있을 때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관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연금은 관심 갖고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단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적립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여기는 10만 원씩만 먼저 넣어도 괜찮아요. 주택 청약보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이건. 그쵸. 그럴 수도 그쵸. 있겠다. 네네네. 그리고 주택 청약은 어쨌든 당첨돼야 되는 거지만 노후를 위한 적립은 100%예요. 지금 해놓으면 시간이라는 게 주는 그 복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연금 개혁 이런 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우리 좀 이기적인 의견을 좀 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근데 또 개인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좀 관심 갖고 노후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좀 생각을 해본다 하면 그거는 이제 결국엔 이제 그 복리 효과가 1년이랑 2년 차이가 누가 먼저 시작하냐 생각보다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저도 이제 뭐 들다가 안 들다가 사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율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ISA 계좌라는 게 있고 IRP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연금이 보통 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IRP가 있고 정부가 요즘 밀고 있는 게 ISA잖아요. 이 두 가지는 IRP는 조금 이게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너무 딥하게 하면 안 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이 나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퇴사하면은 퇴직금 글로 받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글로 받아야 돼. 정부가 그 IRP라는 계좌를 통해서 제발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서 해지하고 출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IRP라는 걸 통해서도 개인연금 관리하실 수 있고 ISA라는 계좌는 최소 3년 만기예요. 그래서 보통 연금 계좌 내 노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 하지만 ISA 계좌는 최대 5년, 최소 3년의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서 이 안에서 내가 돈 적립하고 이 안에서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만기가 돼서 이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IRP로 넣어놓으면은 또 추가 절세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되게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 계좌 내가 특별하게 우리 직장인분들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당근 마련해놨으니까 노후 대비를 제발 해. 그러니까 이거 노후 대비하고 혜택 챙겨가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키워드 ISA, IRP 이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것도 아마 OPT의 그 용어 사전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경제 용어. OPT, IRP 치면 다 나옵니다. 네. OPT, ISA도 다 나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에 대한 좀 내용이 좀 정리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이것도 OPT 통해서 네,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이게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또 가장 최근에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가 매 달마다 어쨌든 그래도 통계청에서 나긴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매달 이렇게 좀 갱신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 고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취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다라는 뉴스가 이제 최근에 또 봤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현상이 건조한 기사체로 보면은 와 우리나라 어떡하냐 아니면 청년들은 요즘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이면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실제로 사실 나 때 저희 대표님하고 제가 비슷한 90년대 초반생인데 그쵸? 아닌데요? 80년대 후반생이세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 80년대 후반생입니다.
30대이신 분들은 물론 그 전에 예전에 막 대학 과방에 가면은 막 이력서 그 취업하라고 막 이제 종이가 나돌아다니고 그냥 넣으면 다 붙고 이랬던 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때는 신입 공채가 있었어요. 대기업 신입 공채 기억하시죠? 근데 요즘은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신입을 잘 안 뽑고 그리고 사실은 취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다들 기업들이 스펙을 여전히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스펙을 쌓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또 구직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근데 그렇게 취업해서 들어간 기업에서 또 첫 직장에서 이제 오래 계시지도 못하거든요. 거의 취준 기간하고 취업하고 계시는 기간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첫 직장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스펙을 뭐 너무 너도 나도 높은 스펙을 기업들이 요구하니까 그걸 쌓으면서 준비를 하고 근데 신입은 안 뽑고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이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신입인 척 들어가는 그래서 경력자만 다 요구를 하고 신입 갈 때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미스매치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취업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중요하냐? 중소기업이 너무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더 안 가려고 하고 대기업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근데 대기업 안에서도 지금 신입은 좀 닫고 있는 분위기고 거의 뭐 신입 공채 열면은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 수준으로 봐야 될 정도로 지금 일자리 문턱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도를 하다가 안 돼도 계속 거의 고시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어느 정도 해서 되는 거면은 구직을 계속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점점점 세상과 나의 어떤 그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해소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음, 거고 계속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진단도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격차가 벌어지면 더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좀 여력이 약한 기업들은 계속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쉽게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 진짜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런 뒤에 가서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로 그럼에도 하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해야 네. 될 자세 이런 것들 아, 얘기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온 정책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도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뭐 노후 이런 계획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이제 버는 소득을 조금 더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저축이라든가 이런 자산을 좀 잘 마련해봐 이런 자산 형성 정책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고 네. 자산 형성 정책의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청년 도약 계좌죠. 음. 이제 전에 이제 저희 어피티 영상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자체의 정책 중에서는 매칭, 내 저축 금액의 일정 부분 매칭해서 과거의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그런 제도가 지자체에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자체별로는 자산 형성 정책 중에 과거의 내일 채용 공제 같이 그건 사실 진짜 자산 형성 정책은 사실 전 그 방식이라 생각했어요. 매칭해 주는 거. 너 저축해 도와줄게 얼마나 든든해. 근데 과거의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그런 제도는 지자체에서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거는 청년 도약 계좌다. 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예요.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 금융 상품, ISA에 뭐 지원해주 세제 혜택, 청년 희망 적금,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통장 이런 뭔가 청년에게 더 우대해주는 또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조건만 되면 무조건 해라. 이거는 왜냐면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인데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세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세금 혜택을 받는 때는 청년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알게 된 게 있으면 내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나온 청년 도약계좌 또 기대를 했었죠.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5년이라는 만기가 굉장히 길긴 길다. 뭐 물론 만기까지 무조건 저 첫 번째 청년 정책 금융상품 무조건 두 번째 적금은 금리보다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리인데 근데 그럼에도 5년은 조금 길긴 한데 5년이 왜 문제냐 좀 아쉽냐면 5년이면은 요즘에는 진짜 많은 게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좀 결혼 출산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내 집 마련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정년까지 내가 지금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잖아요. 과거의 10년, 5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지금 되게 달라서
그때는 무슨 상황이 돼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5년 뒤까지 유지한다? 사실 잘 안 그래요,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자산형성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좁혀지는 이제 질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청년들은 그래도 이제 선택의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뭐 그렇죠. 청년도약 계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지금에 있는 돈을 예금이나 저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치만 에이 뭐 그런 안정적 너무 이제 그 금리가 내가 좀 원하는 것보다. 낮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코인이나 좀 주식보다도 이제 코인이 조금 더 그거 하기는 하지만 여기 한번 또 난 투자해 보겠다 내 전 재산을 걸고 이런 청년들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은 조금 이제 그런 경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없으니까 좀 더 그런 남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현상에서 그렇게 좀 쉽게 좀 휘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좀 재테크를 대하고 또 접하고 또 해야 나가야 될지 또 맞아요.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경제 어. 알아야지, 건강 중요하잖아, 거의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안 아픈데?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알겠어요. 사실은 큰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경제에 자동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면 모르면 너무 큰 손해를 보니까. 근데 그 전에도 뭐 20대거나 사회초년생일 때도 또 아니면 뭐 모두가 이제 경제와 그 연결 지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제라는 어떤 게임에서 근로자, 월급 받는 근로자이자 돈을 쓰는 소비자로서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종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저희가 이 근로자와 소비자로서만 기업에 종속돼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최종 생산물을 사고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점을 확장시키는 거죠. 경제를 보는 관점을 확장시키는 게 이제 사실 근로자와 소비자로서도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근로자들 중에서도 똑같이 사무직인데 뭐 바이오 업계가 뭐 예를 들면은 유통업계보다 바이오 업계 사무직이 더 연봉이 높아. 난 그걸 알아. 그럼 나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이런 연봉이 높은 돈이 잘 돌아다니는 곳 위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를 시작하고 경제를 보는 시야가 좀 확장이 되면 내 일상에서 돈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자신이 있고 유리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요. 선택지 자체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소액 투자를 하셔라. 지금은 돈 벌 생각을 그냥 아예 버리세요. 돈 벌 생각은 당연히 돈 벌 생각이 있으니까 재밌죠, 주식이. 근데 요즘에는 ETF라고 해서 한 업계의 주식을 묶어놓은 묶음 상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에도 이제 주식처럼 사고팔고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 주식에도 ETF로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채권이라는 상품 자산에도 ETF로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을 뭐 리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고, 또 뭐 달러 이런 것들에 ETF라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이 투자 상품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주당 뭐 만 원, 만 원대에 만 원. 왜냐면 시작할 때 가격 자체가 만 원으로 설정되나 5천 원으로 설정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주씩만 사보고 경제와 나와의 이해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근로자, 소비자 말고 투자자로서. 그렇게 하시면서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그러면 경제 뉴스가 다르게 보여요. 내 돈에 주식은 근데 한 주씩은 사봐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내가 큰 기업, 벽돌 쌓았다고 하잖아요. 기둥 세웠다. 그런 기업 주식 한 주를 사면은 나 투자자야. 지금 게임 이따구로 만들어? 이런 게 관점이 바뀌어요. 이해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 괜찮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경험이 쌓여야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 나중에 자산가가 되실 거잖아요. 부자가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큰 돈 있을 때 진짜 그때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법으로 시도해보고 차라리 나에게 이렇게 해보고 안 맞는 걸 속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코인 주식 얘기 꺼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주식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 매수해라라는 게 아니라 코인은 이게 왜 움직였는지 이제 투자 초보자 입장에서 이해를 나중에 오답 노트를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분석 기사가 나오죠. 뭐 샘 알트만님 어쩌고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사봤는데
그래도 야 납득이 아직 잘 안 되고 사실 조금 더 금융의 기본에 해당하는 투자를 전 지금 시작하는 게 더 좋다. 코인도 물론 그렇다고 천년만년 나중에 해야지 밀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해보세요. 지금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뭔가 경험 자산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코인보다는 저는 주식. 왜냐면 주식은 공시도 잘 되고 뭐 기업 이슈도 잘 나오고 이게 굉장히 나중에 사후에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 이걸 공부할 만한 어떤 데이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마치 사설 모의고사하고 저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질문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실력 쌓는 데 도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또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해외 주식이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 좀 더 고도화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입니다. 뭔가 내가 이제 경험도 이게 단순히 이제 돈을 번다 아니면 돈을 모은다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는 되게 포인트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경험을 쌓고 그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잘못된다면 오답노트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맞아요. 돼야 되는데 음,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음. 되게 중요한 답변을 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슬슬 마무리 이제 지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얘기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여러분 세상에 정보가 너무너무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관점으로 정보를 큐레이션해주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내 스스로 그걸 다 찾아서 이게 믿을 만하건 아니군 이런 걸 다 테스트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물론 경제 뭐 그리고 정책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주제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알려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못 배우고 어렵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큰 분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잘 뽑아서 알려주는 우리 열고닫기 그리고 우리 어피티 네. 이런 매체들이 생각보다 저희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도 네.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의식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채널들의 정보를 이런 채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전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유료로 정보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열고닫기 그리고 우리 어피티 통해서 정보를 정말 잘 쏙쏙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어피티 채널 한번 갔다가 그리고 이제 대표님을 또 모시고서 이제 콜라보 콘텐츠로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이제 다음에 어피티랑 어떤 콘텐츠로 또 협업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큰 BP처럼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좋은 또 정보나 그 다음에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고닫기의 꾸망이었고요. 저는 어피티의 박진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